다음 순서 영상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영상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꾸 끊겨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끊기는 거는 이분 책임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기술을 맡고 있는 김성혜라고 합니다. 얼굴 나와야지. 얼굴 나옵니다. 나와요? 예.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사실 여러분도 반동적인 당이 아니고 시장 경제 하에서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또는 자본주의 코퍼레이트 이코노미가 갖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를 자기네들도 하자는 거고 투자에만 자꾸 밀어놓고 그걸 대기업에 의한 그 수출 주도로 가니까 사람들이 복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점점 수용을 당해서 그래서 갑자기 말하자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수용을 당하면은 패가망신하는 줄 알았는데 또 돌아가신 김기현 교수, 그다음에 김진방 교수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정원찬 선생이 이제 소개하기를 네, 여러분 리멤버 토크쇼 경제 알아야 바꾼다. 손혜원, 주진현, 김성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2017년 1월 6일 청년을 위한 경제로 손혜원 의원님하고 주진영 박사님 그리고 김성회 촬영 감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2017년 2월 12일 날 13화 경제 성장으로 끝났는데요. 여러분 이게 총 215만 4,373분이 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봤죠? 그리고 제일 많이 본 게 7화 27만 4,676인데 이 제목이 삼성을 말하다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10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경제알바 팀이 있고 검찰알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모두가 다 열린민주당에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우리 2016년 12월 30일 날 시작한 겁니다. 우연히 그냥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했다가 그렇게 됐는데 참 그때 보니까 젊었어요. 우리 다 젊었어요. 근데 특히 우리 주 선생하고 저하고는 젊은 티가 확 나는데 김성애 소장은 그래도 아직도 젊어서 그 티가 좀 덜 나네. 아, 보셨어요? 사진 너무 젊었어. 네. 그래서 어때요? 우리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3년 반이 지났는데 그 경제알바 하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때 더 많이 알려줬어요? 아니면 이번에 나와서 더 많이 알려줬어요? 모르죠. 근데 저 이거 나나요 이거 들려요? 네. 한참 서 있어서 약간 짜증 났어. 글쎄 이렇게 많이 오는 줄 알았으면은 아니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 네,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옛날에 어디 가서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당을 친구로 두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구슬할 때가 있어요. 뭐 그 얘기 뭐 그쵸? 콜 할 수 없지 뭐.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제가 다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 만들 때까지 시간 얼마 걸렸죠? 그때 저희가 12월 말에 사실은 처음 했던 거는 김갑수 선생님하고 송년 라이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라는 게 처음 도입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신문물이 알려지던 무렵이었는데 이거를 좀 정치에 접목시켜서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막 찍어서 라이브 할 때였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얼굴도 보지만 사실은 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고 생각해서 소리에다가 돈을 좀 투자해서 하면 여기 좀 히트를 칠 거다 그런 기술적 기획을 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날 해보더니 갑자기 막 10만 명 넘게 하루에 들어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감이 딱 잡히면 바로 투자를 합니다. 김보 이거 지난번에 오디오 그거 뭐 사면 된다 그랬지? 다 삽시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가 주정 선생님 잘 몰랐었고 근데 3화까지 강의를 듣고 나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아 정말 똑똑한 분인데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다 있으시구나 주제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이 주진영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강의하는 것을 너무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세 군데 출판사를 접촉을 저희가 했던가 주정 선생님이 했던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정 선생님이 그래서 그 세 출판사를 한날 불러요. 그 공개 이 경제 알바를 하는 앞에다 세 사람 앉혀놓고 셋을 같이 데리고 밥을 먹습니다. 보통 1대1로 대화를 하잖아요. 아 뭐 그렇게 뭐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분을 택하면 되지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랑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신 쪽에서 이제 계약이 체결돼서 책도 최종은 모르겠고 제가 기억나는 데까지 4만 권을 넘게 팔았고 아까 이제 200만 조회는 이제 유튜브만 얘기하는 거고요. 페이스북도 한 200만 넘게 됐고 그다음 팟빵에서 누적 조회가 이제 1000만이 넘어가서 총 다 더하면 한 2000만 회 정도 조회가 된 네. 원소스 멀티유즈였죠. 여기 이제 이 숨어 있는 이야기들, 이 되게 정치인들은 또 이제 요약을 많이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날 3월까지 안 갔거든요. 1월 좀 지나서 몇 번 아니, 지났는데 세 번 하고 바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만들었죠 책을. 몇 번 지났는데 저한테 오더니 이게 컨텐츠가 이게 너무 좋은데 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할게 그래서 하자 그러면 절대 안 해. 하자 그러면 절대 안 하니까 그냥 얘기만 던져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해요. 이분은 절대로 누가 하자 한다고 안 해요. 하자 한다면 그냥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을 없이도 그냥 안 한다고 그래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자 했더니 이제 우리 김성애 소장은 이거 빨리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렸죠. 그랬더니 한 두세 번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대담이 무슨 책이냐 이랬어요. 대담이 무슨 책.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게 이게 책이라는 것이 써서 상대방이 보고 뭔가 지식을 얻고 좋아하고 감동하는 건데 그 방법을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웹이 되고 책이 만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대담을 들어보시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주 선생한테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화두만 딱 던지면 기승전결이 토시 하나 버릴 것 없이 그냥 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준비가 돼 있나? 나 그때 근데 페이스북 라이브를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가 더 무식한 거지. 정말 겁도 없이 라이브를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하면은 그걸 쭉 얘기하는데 오늘같이 약간 이제 기분이 상하면 확 얼굴이 바뀌는데 이게 라이브를 찍으니까 못 바꾸더라고. 야단을 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꼭 그 책이 그렇진 나왔어요. 않았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청년들에게 말을 하고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송이 2번에 한 번 정도, 3번에 한 번 정도는 공개 방송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듣는데 끝나고 나서 뭐 맥주도 몇 캔씩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직접 맥주를 예. 사셨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청년들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참고로 17명의 후보 중에서 주진영 선생이 제일 약한 사람이 제가 아니고 황희서 후보입니다. 제가 저 착한 사람한테 약하고 잘생긴 사람한테 약해요. 네, 이렇게 저 옛날 얘기를 하니까 참 쑥스럽구만. 그 이번 캠페인 도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들을 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이 고맙죠. 왜냐하면 준비도 안 하고 날탕으로 한 방송이었는데 그걸 좋게 봐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가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한편으로는 고생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못 버리는 게 꼭 정치의 독이 중독이 돼서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근데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고 좋아해주셔서 저로서는 참 예상치 않았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여기 질문 하나만 받고 내려가시죠.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경제를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를 몰라서 이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도 안 바뀌는 겁니까? 몰라서 안 바뀌는 게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검찰 같은 케이스만 보더라도 검찰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저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 문제를 안 들여다보나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을 해도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영어로 크리티컬 메시지 어느 정도의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우스워져요. 왜 너는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리고 작년을 거치면서 국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그 모멘텀도 생기는 거죠. 이제 알지 못하고서는 바꾸고 싶어도 또는 바꿔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도 시작을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알아야 먼저 시작이 된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는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알기 어렵다고 하지만 쌓이다 보면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무리스러운 얘기인지에 대한 감각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3, 4년 전과 지금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인식, 이해도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는 진지한 얘기인데 이게 알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을 100% 주자라는 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신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나쁜 컨비네이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신문에 웬통 나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제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다시 계속 똑같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 사람도 100% 하자 그랬고 이 사람도 100% 하자 그러고 결국은 돌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누가 그 얘기 시작했는지를 아무도 몰라. 근데 그런 게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뭐 하러 있는 사람을 다 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설명을 해줘요. 내가 물었더니 뭐냐면 그 누굴 주고 누굴 안 주고 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줘버리고 그 사람들이 좋게 쓰게끔 유도하는 게 더 낫지. 근데 그때 너무 쉬웠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걸 경제는 참 어려워요. 검찰은 어떤 놈이 나쁜 놈이다 이런 짓을 했다면 금방 알거든요. 우리가. 야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경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도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한테 주자고 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대로 주지 말고 지나고 나니까 세대로 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겪어보다 보면 알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겪는 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와 그 코스트 하여튼 우리 앞으로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힘들어도 이제는 우리 열린민주당의 우리 그 연구소장으로 정책 연구소장으로 이제 일을 하시니까 저는 국민들이 좀 더 어떤 방향이 옳은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나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마도 열린민주당이 우리 주진영 선생, 주진영 소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더 많이 알아야 바꿀 수 있는 경제에 대한 많은 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의자에 놓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포에 의원님이랑 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포 지겨우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새로 개발을 하면서 좀 예술적으로 뭔가 여기서 해볼 게 없을까? 그래갖고 이제 박전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 주인영 선생님이 같이 다니셨어요. 책 때문에. 스타렉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인사를 안 시켜주세요. 의원님이. 하루는 타고 가는데 주인영 선생님이 저희가 궁금했나 봐요. 첫 번째 질문이 저기 실례지만 두 분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게 첫 질문이셔서 드디어 말을 걸어주신 걸 갖고 그때 얘기했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인영 선생님한테
기 안 눌리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의원님밖에 없을 거라고. 자, 맞죠? 네.